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남편 몰래 시어머니를 막대한 아내를 시원하게 쫓아낸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미혼이라고 해야 할지 돌싱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어쨌든 싱글이 되긴 했네요. 지잡대를 졸업하고 작은 중소기업 회사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7년간 다녔던 첫 직장의 사장님은 교묘한 방법으로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월급을 주었지만 그저 일만 알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직원이라 봐야 10명도 안 되는 작은 유통회사였습니다. 7년간 일을 하고 퇴직을 해서 30대 초반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던 시절에 안면을 트고 지냈던 회사들 거래처들이 저를 좋게 봤는지 많은 분들이 도움을 줘서 제 사업은 금세 자리가 잡혔고 매출이 잘 나왔습니다. 전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후임들도 제 업체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채용을 하고 그 친구들이 성심껏 일을 해줘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업계에서 어느 정도 알아주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도 안 되었지만 제 명의로 서울의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나름 승승장구를 해왔습니다. 저는 누나가 2명이 있고 누나 둘은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어머니와 살았고 앞으로도 계속 어머니를 모실 예정이고요. 거래처에 호영호재하는 직원이 한 여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일에 몰두해서 15년 가까이 살다 보니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네요. 소개를 받은 그 여자는 미모도 미모였지만 말을 참 상냥하게 하는 여자였습니다. 제가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였더니 자기는 어린 시절부터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는 말에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몇 번을 만나고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3달 만에 제 아내가 되었죠. 연애할 때 아내는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집안 사정도 어려웠지만 제가 모아놓은 돈도 어느 정도 있고 아파트도 2채나 가지고 있으니 별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호텔 웨딩홀에서 하는 결혼식을 원했고 저는 실속 있게 그냥 스몰 웨딩을 하길 원했는데요. 아내의 뜻에 따라 호텔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겨울에 해서 웨딩홀이 비수기였던 관계로 그나마 호텔 웨딩홀을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었습니다. 반지, 폐물 모두 꽤 비싼 것들로 해주었고 장인에게는 명품 양복을 한 벌 해드렸고 장모에게는 꽤 유명한 한복집에서 한복을 한 벌 해드렸습니다. 결혼 후에 살 집은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집으로 정해져 있었고 아내는 모은 돈이 없고 처가에서 지원을 해줄 형편도 안 돼서 혼수 같은 것을 아내가 해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저희 집에 있던 가전들 중에서 낡은 것들은 바꾸고 화장실 정도 새로 단장하고 도배, 장판을 해서 어느 정도 신혼집 분위기가 나도록 꾸몄습니다. 물론 제 돈으로요. 이렇게 결혼을 할 때 모든 비용을 제가 하고도 아깝지 않았던 이유는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살 예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여자에 관심도 없고 결혼은 저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였는데요. 게다가 제가 신우 2명의 홀시어머니라는 결혼 상대로 가장 기피하는 남자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첫 만남부터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현모양처가 꿈이었다고 말했고,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어머니와 빨리 함께 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마운 사람은 정말 몸만 와주어도 저는 감지덕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요즘 저와 결혼 상대가 될 세대의 여자분들이 누가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아내에게 더 맞춰주고 더 노력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작은 누나와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늦둥이라서 어머니가 연세가 좀 많으십니다. 70대 후반이신데요. 젊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삼남매 굶기지 않고 대학까지 보내기 위해 고생을 많이 하셔서 몸이 좀 약하십니다. 허리도 좀 굽으셨고요.
어머니는 제가 결혼을 하고 계속 모시고 살 것이라는 말에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혼자 밥해 먹고 있는 게 뭐가 어렵냐며 작은 집이나 하나 얻어서 나가 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괜히 어머니로 인해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저의 결혼 생활에 누가 되고 싶지 않으시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께 아내가 한 말들을 이야기하며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어 하는 여자라고 자랑도 했습니다. 어머니랑 함께 살면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도 아내가 원하는 유럽 여행 14박 15일을 다녀왔습니다. 꿈에 그리던 여자와의 결혼식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처가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결혼 생활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는 저에게 그 자리에서 어머니를 언제까지 모시고 살 생각이냐고 물어보더군요.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장모는 애지중지하며 키운 딸이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고생을 할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꼭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결혼 생활을 해야겠냐고 하더군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장모님께 결혼 비용도 제가 다 부담을 했고 결혼할 때 아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었으며 아내도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해 동의를 했던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모와 제가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아내가 내 편에서 당연히 얘기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장모의 말에 말대꾸를 한다며 오히려 뭐라고 하더군요. 어쨌든 장인과 장모에게 저희 어머니가 누구를 불편하게 하실 분이 아니시니 걱정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는 저에게 시어머니 존재 자체가 며느리는 불편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우리가 알콩달콩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장모도 마음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되어서부터 일이 계속 꼬여만 갔습니다. 제가 거래처 사람들과 회식이 있는 날에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저녁 차리기 귀찮으면 어머니와 외식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버럭 화를 내면서 어머니가 아직 낯선데 둘이 밥을 어떻게 먹냐며 처가에 가서 밥을 먹고 있을 테니 회식이 끝나면 데리러 오라고 하더군요. 아직은 어머니와 둘이 있기가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 하며 그냥 넘어갔습니다. 며칠 뒤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어머니와 아내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어머니가 집을 청소하셨는데 아내가 청소를 깨끗이 하지 않는다고 어머니를 구박을 한 거였습니다. 저도 눈이 많이 나빠서 아는데 안경을 쓰지 않고 청소하는 것이랑 안경을 쓰고 청소하는 것이 많이 다릅니다. 어머니가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 청소를 할 때 먼지가 잘 안 보여서 깔끔하게 청소를 못 하셨나 봐요. 그것을 가지고 아내는 그렇게 청소를 할 거면 하지를 말지 그게 뭐냐며 어머니에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나를 부려먹고 싶으시면 그냥 대놓고 말씀을 하시던가 청소하기 싫으니까 그냥 막 더럽게 청소를 하시잖아 하면서 아내는 씩씩대더군요. 어머니는 죄 지은 사람처럼 아무 말씀 못하고 계시고요. 저는 그때 바보같이 누구의 편도 들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에는 아내가 화가 나서는 저에게 냉장고를 정리하라더군요. 자기는 못한다면서요. 냉장고에서 나는 묵은지 냄새가 너무 싫다고 아내는 말했습니다. 냄새가 좀 나기는 하지만 어머니가 해주는 묵은지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더군요. 그러면서 아내는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없다며 어머니를 작은 집을 얻어드리자고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일주일 만이었죠. 그날부터 저에게 툭하면 어머니와 본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체근을 했습니다.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퇴근을 해서 집 앞에서 못 들을 것을 들어버렸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아내가 어머니를 혼내듯이 말하는 것들이 다 들렸습니다. 어머니, 여기도 걸레질 하세요. 저기도요. 어머니 오늘은 씻으셨어요? 아, 진짜 냄새가 더럽네. 네, 바로 아내가 어머니를 청소시키면서 구박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떨리는 손으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아내는 얼른 어머니의 손에 있던 걸레를 뺏어들고는 TV와 TV 다이를 닦는 척을 하더군요. 청소를 지금까지 하냐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지금껏 청소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문 앞에서 어머니를 구박하면서 청소를 시키는 소리를 다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걸레를 저에게 집어던지면서 그럼 자기가 하던가 하더니 자기는 이런 곳에서는 더 이상 냄새나고 역겨워서 못 살겠다고 하더군요. 순간 제가 이성을 잃었습니다. 아내의 뺨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어머니께서 제 팔을 잡더군요. 야, 인간 같지도 않은 년아. 우리 엄마가 네 몸종이냐? 너같이 기본 예의도 모르는 인간하고는 나도 안 산다, 안 살아. 너 우리 엄마 부려먹고 네 화풀이 상대 삼으려고 이 집에 들어왔냐? 너 같은 년이랑은 나도 못 살겠다. 이렇게 말했더니 아내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가와서는 때려보라는 듯이 몸싸움을 걸었습니다. 저한테 맞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심상 같았어요. 저는 장바구니 가방을 여러 개 가지고 와서 아내의 물건을 모두 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떨고 계시고 아내는 저에게 자기를 내쫓으려고 하는 것이냐며 발광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아내는 이게 다 저 노인네 때문이라며 어머니에게 눈치껏 이 집에서 나가 살았어야 했다는 막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짐이 든 가방과 아내를 집 밖으로 모조리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에게 결혼할 때 나는 너한테 원하는 거 다 해줬어. 너희 부모님께 용돈도 꽤 드리고 네가 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해서 그렇게 다 해주고 결혼한 거야. 내가 너 어디서 보쌈해 왔냐? 어떻게 이렇게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할 수가 있냐? 너 같은 쓰레기랑은 잠시도 같이 있기 싫으니까 니네 집으로 돌아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복잡하게 할 것 없이 그냥 여기 네 물건 가지고 꺼지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악에 받쳐 아파트 복도가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더군요. 네 엄마를 내보내야지 왜 자기를 내보내냐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같이 후질구레한 남자랑 누가 결혼하겠냐며 자기니까 결혼해 준 것이라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내 사업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마음만 먹으면 또 결혼 못하겠냐? 네가 우리 엄마 모시고 산다고 속여서 너 같은 거랑 결혼한 거야. 내가 일만 하느라 순진했지. 그냥 잔말 말고 꺼져. 라고 말하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아내가 제가 없을 때 어머니에게 막말을 참 많이도 했더군요. 그리고 집안일을 모두 저희 어머니에게 시키고 아내는 방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답니다. 어머니가 밥을 차리고 밥을 먹으라고 하면 더러워서 안 먹는다고 하고요. 어머니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제가 결국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이 사단이 난 거니까요. 2주 정도 뒤에 장모와 아내가 찾아와서 저에게 싹싹 빌며 다시 들어와 살겠다고 하더군요. 장모는 저를 보자마자 저에게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내가 저희 어머니에게 한 짓을 몇 가지만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일이 많은데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는 그래도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인데 그 정도는 저와 어머니가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와 어머니가 그걸 왜 감수하냐고 했습니다. 제가 돈 벌어서 당신 딸 같은 거지근성에 막되먹은 여자 집에 적선하려고 돈 버는 줄 아냐고 말했습니다. 나는 똥 밟았다 생각하고 앞으로 가식이 아닌 진실되고 착한 여자를 잘 구별해서 만나 결혼할 것이니 되먹지 못한 딸 결혼시키려면 기본부터 전부 다시 가르쳐야 할 텐데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노력은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두 모녀는 처진 어깨로 돌아서서 가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에 또 제 사무실로 그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다시 잘해보자고 하더군요. 두말 없이 그럴 일 없다고 말하고 등 떠밀어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네요. 그 모녀 앞에서는 강하게 말했지만 앞으로도 한동안은 상처받은 어머니를 잘 보살펴 드려야겠습니다. 제 상처도 치유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하소연이나 하려고 여기 글을 올립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작정하고 사기치려 덤비면 이렇게 허무하게 당하기도 하나 봅니다. 쓰니님 힘내시고요. 능력 좋고 효성도 깊으시니 곧 좋은 분 만나시게 될 겁니다. 화이팅 하세요.